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실 내용은 얼리얼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일단 인터페이스가 뭐냐? 자, 자식 클래스가 반드시 구현해야 할 행동을 지정하는 데 활용하는 그 클래스가 이제 인터페이스인데요. 그건 되게 쉽게 얘기한 거고,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참새와 뱁새 클래스를 우리가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새라는 거는 참새도 새고 뱁새도 새인데, 이 새라 함은, 무릇새라 함은 날아가기라는 행동을 무조건 하잖아요. 그죠? 새인데 날아가기라는 행동을 안 하는 새는 거의 없죠. 물론 뭐 타조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못 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라 함은 무릇 거의 무조건 날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새 인터페이스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에다가 fly 함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참새와 뱁새 클래스가 새 인터페이스, 새라는 bird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아서 fly 함수를 정의하게끔 강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터페이스 문법인데요. 자, 요거를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러면, 자, 다형성의 구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참새나 뱁새나 둘 다 뭐예요? 새죠, 그죠? 새인데, 새라서 이제 똑같은 새인데도 불구하고 fly 함수 내부는 구현이 다를 거예요. 뭐 참새는 뭐 휘리릭하고 날아간다. 뭐 뱁새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쏜살같이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형태들이 좀 다를 거란 말이죠. 근데 둘 다 뭐예요? 참새나 뱁새나 둘 다 똑같은 형태, 즉 똑같은 새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다형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다형성을 구현하는데 어떤 그 구심점이 이제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되고요. 그리고 의존성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디커플.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그 예를 들어서 새의 주인 클래스가 있고, 그러니까 어떤 새를 키우는 주인이 있는 거예요. 사람인데 주인이 있고, 그다음에 주인이 새를 날린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주인 클래스는 무슨 새인지, 이게 참새인지 뱁새인지 비둘기인지 뭔지 몰라도 돼요. 모르고 새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쏜살같이 날아가든, 아니면은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날아가든, 아니면 뭐 엄청 높이까지 올라가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날아가는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지 비행을 하든 뭐라는 상관없고 그냥 날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bird라는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에 fly 함수를 통해서 새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한테 fly 함수를 호출하면서 이제 새를 날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지 비행을 하든 아니면 지그재그로 날든 그건 상관없고 그냥 날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참새 혹은 뱁새 클래스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해도 이제 주인 클래스에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냥 새 주인 클래스, 그리고 또 뭐예요? 새 인터페이스, 즉 버드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바뀌지 않는 한, 거기 뭐 fly 함수가 뭐 fly2 함수로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새 주인 클래스는 재컴파일 되지 않고요. 그리고 참새 클래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양새가 어떻게 돼요? 참새 클래스가 있고 새 인터페이스가 있고 새 주인 클래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새 주인은 그냥 fly 함수를 호출하는 거고, 그리고 그 fly 함수를 상속받은 참새 클래스는 뭐 지그재그로 날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 형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라는 거에 또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사이에 접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참새와 새 주인의 사이에 껴있는 그런 하나의 클래스가 또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새 클래스와 새 주인 클래스를 서로 떼어내는 거죠. 커플링은 서로 이제 묶여 있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디커플은 뭐예요? 이게 끊어져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새 인터페이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서로 가림막이 있는 거죠. 참새 클래스와 새 주인 클래스가 서로 나눠져 있다. 그럴 때 이제 인터페이스를 활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가 또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F5를 이용해서 빌드 및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얼리 에디터에서 새 C++ 클래스를 만드셔도 되는데요. 또 클래스를 좀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여기서 이제 툴즈 가셔가지고 뉴 C++ 클래스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막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걸 또 3번이나 해야 돼요. 3번이나.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느리니까 제가 좀 빨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 프로젝트 폴더로 갑니다. 프로젝트 폴더로 가셔서요. 여기 가가지고
소스 폴더로 가요. 솔드 폴더 가서 직접 추가를 하는 겁니다. 직접 추가. 요거 두 개를 아무거나 그냥 뭐 헤더 파일, cpp 파일 쌍을 복사를 해 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패스가 지금 이그젠플이라 돼 있죠. 그죠? 이그젠플이란 폴더를 만들어 주고요. 이그젠플 이렇게 폴더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붙여넣기 하고 F2를 누르시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sx flyable 이렇게 돼 있죠. flyable이라는 친구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sx pigeon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sx eagl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우리 프로젝트 폴더 가셔가지고요. 요거 U 프로젝트를 Shift 클릭해서 제너레이트 한번 돌려주세요. 그러면 저 파일들이 자동으로 이제 로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죠?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가시면은 요 창이 떠요. modification detected라고 해가지고 파일이 지금 수정됐는데 너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볼 때 항상 리로드 5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솔루션 익스플로러 보시면은 여기 이그젠플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 좀 실수할 것 같다. 나 이거 좀 실수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그냥 빌드 실행 하셔가지고 그 우리 새 C++ 클래스 툴즈에서 가셔서 뉴 C++ 클래스 해가지고 만드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하나하나. 만약에 실수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데 내가 좀 짬바가 찼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직접 들어가가지고 폴더 만들고 여기 보시면 폴더 만들고 거기다 이제 넣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레이트 한번 돌리고 여기서 리로드 올 하면 끝나니까 이렇게 빨리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있던 건 다 끌게요. 일단 클로즈 올 탭 해가지고 탭을 좀 끄고요. 솔루션 익스플로러 가가지고 이 친구들을 다 열어놓을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지금은 일단 플라이어블로 가가지고요. 여기서 이걸 좀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보시면은 U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USX 플라이어블이라는 클래스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건 근데 여러분들이 그 뉴 C++ 클래스를 했을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처럼 방금 전에 그 빠르게 만들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 뉴 C++ 클래스에서 만드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클래스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USX 플라이어블, 하나는 ISX 플라이어블 이렇게 두 가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요거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ISX 플라이어블에다가 이제 그 순수 가상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ly라는 순수 가상 함수를 만들었고요. 인터페이스에서 구현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보통은 안 하는 편입니다. 자, 플라이어블 CPP에서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그냥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는 이유는 제가 그 SX 얼리어 오브젝트 헤더 파일이랑 CPP 파일을 재활용했죠.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자 피존으로 갑니다. 피존으로 가서 자 피존에서는 이제 요걸 또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거든요. ISX 플라이어블을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헤더 파일 추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제너레이티드 헤더 파일 위에다가 둬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u오브젝트를 항상 메뉴에 두셔야 돼요. u오브젝트나 액터, u오브젝트 이런 친구들을 메뉴에 두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순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생성자랑 그 다음에 fly를 이제 오버라이드 했죠. 이거는 sx fly업에 있는 이 친구를 이제 상속을 받은 거죠. 오버라이드 한 거죠. 그 다음에 CPP에서는 별건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얼리얼 오브젝트 때랑 똑같이 이렇게 fly를 함수에다가 누가 날고 있냐 뭐 이런 거를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글로 가볼게요. 이글도 뭐 똑같습니다. 똑같이 ISX 플라이어블을 상속받기 위해서 요거 플라이어블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u오브젝트 상속을 꼭 받아줘야 되고 이게 메뉴에 있어야 돼요. 인터페이스가 그 뒤를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뭐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개를 상속받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둘 건데 어쨌든 메뉴에는 u오브젝트, 뭐 a액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친구들이 메뉴에 오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뒤따른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fly를 오버라이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점 해가지고 열리는 게 되게 늦게 열려서 답답해서 제가 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fly 함수 정의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CDO에다가 CDO의 네임에다가 이글을 넣어주고 피존은 피존이라고 넣어줬죠, 그죠? 그래서 fly 함수 호출되면은 누가 날고 있는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또 컨트롤 T 해가지고 SX 게임 인스턴스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얼리얼 오브젝트는 또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안 쓸 거라서 이건 그냥 지워줄게요. 지워주고 그다음에 요거 네임도 이제 안 쓸 거라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로직을 다 지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다 지울게요. 지우시고 슈퍼의 이닛은 지우시면 절대 안 돼요. 요건 꼭 있어야 됩니다. 요건 절대 지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걸 좀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new를 안 쓴다고 했죠. C++에 new 키워드 안 쓰고 new object라는 API를 이용해서 이제 SX 피존의 객체를 만들어준다. 피존 1 이렇게 만들어주고 걔가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순수가상 함수 오버라이드 했던 거를 호출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agle도 new object API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모습. 자, 이거 빌림 실행 한번 걸어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버드즈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잠깐만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은 SX 피존이 지금 제가 헤더 파일 안 가져왔군요. 얘가 모호하다고 나오니까 헤더 파일 가져오면 딱 됐죠, 그죠? 다시 한번 빌림 실행. 자, 잘 됐고,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인터 to ISX 플라이어블이란 자료용을 해서 T-Array를 만들었어요. T-Array는 뒤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뭐 여러분들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을 만들고 이제 배열을 10칸 정도 만들어준 다음에 그 STL 배우신 분들은 STL 벡터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이 친구가 만약에 여기 또 이제 재밌는 함수가 나오는데 뭐냐면 피존 1의 get 클래스, 즉 런타임 클래스 인포를 가져와서 그 친구가 만약에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현이 된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SX 플라이어블이라는 이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클래스가 만들어졌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뭐야? 요거를 캐스팅을 해가지고 뭐예요? 이거는 지금 업캐스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업캐스팅을 이용해서 이제 버드즈라는 이 T-Array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글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너가 이거 상속받은 거 맞아? 상속받아서 만들어진 클래스 정보 맞아? 라고 물어본 다음에 맞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ISX 플라이어블로 업캐스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버드즈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플라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다형성의 예시죠. 그죠? 형태는 뭐예요? 형태는 같아요. 형태는 뭘로 같아요? 자료형이 뭐예요? 포인터 to ISX flyable이라는 형태는 같은데 fly라는 함수가 호출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이글이 날고 있다. 이글이 날고 있다 하나, 그 다음에 피존이 날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형태는 같은데 다른 행동을 한다. 다양한 행동을 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다형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빌드 및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디커플링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얼리얼에서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플레이하고 로그 템프 한번 찍어볼게요. 찍어보시면 이제 피존 이즈 나우 플라잉이랑 이글 이즈 나우 플라잉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서 한 거죠. 여기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는 뭐예요? 여기 두 가지는 여기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같은 형태인데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피존 이즈 나우 플라잉이고 하나는 이글 이즈 나우 플라잉 이렇게 서로 다른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거를 다형성이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얼리얼 인터페이스 생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생성하면 두 개의 클래스가 하나의 파일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U로 시작하는 타입 클래스, 이걸 타입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이건 타입 클래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USX flyable을 쓰고 있죠. 즉 뭐예요? 우리가 어떤 자료형과 관련되어 있는 로직을 쓸 때는 ISX flyable이라고 안 하고 이제 USX flyable의 클래스 인포 가져와 주세요. 그러니까 즉 타입에 대한 내용들을 할 때는 USX flyable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런타임 클래스 타입 정보를 제공할 때 이제 뭐 이런 걸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체를 설계할 때는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로직을 작성할 때는 ISX 플라이어블에 작성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리가 돼 있다. 내가 타입 정보를 가져올 때는 요걸 쓰고, 그리고 내가 게임 로직을 작성할 때는 ISX 플라이 I가 달린 애에다가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언어와는 다르게 얼리어 C++의 인터페이스는 선언과 동시에 정의도 가능해요. 정의도 가능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습니다.